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에게 상을 주고 게으름에 벌을 줘라. 우리 그렇죠? 뭐 해가지고 와서 저 이거 다 끝냈는데 이제 쉴래요. 뭐 저 대강 오늘 맡은 일은 대강 잘 끝냈어요. 이런 그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죠. 회사에서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지금 여기 있는 회사가 조금 더 잘 되려면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는데 어제 정도 할 실력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했으면 그거는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으름, 그냥 우리가 맡은 일만 잘했던 그런 게으름에 벌을 주고 그거 대신에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거 시도를 했을 때 그때 한 실패와 성공에게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블로그관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면 그 시키는 것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빠진 것 같은데 왜냐면 더 잘 보시는 게 저는 그거를 생각하는 게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블로그를 올리는 사람은 매일 생각을 하고 매일 볼 텐데 그 아이디어가 더 왔겠죠. 그러면은 그걸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새로운 걸. 이 말한 거 말고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회계할 때도 저는 제가 맞을 확률은 적어요.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는 거지 직접 회계를 하는 게 지아씨면 지아씨가 맞을 확률이 많으니까 이런 거에다 이런 걸 더 첨가하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실패를 하겠죠. 그래도 상을 주고 성공을 해도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는 회사들 특징이 이래요. 그 다음에 실패하기 쉬운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라. 우리가 빌 게이츠랑 스티브 잡스는 아마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 일을 하겠다 그러면 뭐 이건 무조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실패하기 쉬운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보자면 여기에 숨어있는 글자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모든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같이 가면은 이게 성공이 돼요. 신기하게. 이걸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있고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이 문제를 못 푼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 내일은 다른 태양이 뜰 테니까. 그리고 내일은 더 공부할 거고 우리는 내일 더 단합된 모습으로 이 문제만 정확히 발견을 하면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무조건 그냥 울죠.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렇게. 걔네들은 바보여서 그래요. 그런 회사들은 항상 망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망하거나 빨리 망하거나. 그 다음에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하라. 이거 뭐 우리한테는 뭐 너무 흔한 얘기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되잖아요. 잘 생각하면은 우리 블로그 1명, 2명 오르기 참 어렵잖아요. 2달 전에 1명도 안 왔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700명, 800명 한 달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을 때 엄마도 블로그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저희가 300명, 400명 왔을 때 그래서 엄마가 500명만 왔어도 참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고. 이번 달 안에 700명 오겠다고 했는데 1000명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700은 꾸준히 유지가 되잖아요. 블로그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2주일 전에 우리가 이걸 직접 앞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될 거고 우리가 이걸 목표로 뭐 하겠다 하고만 되게 막 불가능했을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가까운 예로 공동연구소 만든 거랑 뭐 사회적 기업 만드는 거랑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전에 일을 벌려놓지 않고 생각을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든 비평받은 게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 상대하다가 머리만 아프거든요. 그 시간에 딴 거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당신이 현재 증명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배우지 마라. 그 전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를 누가 되게 잘했어요. 사람도 많이 오게 하고. 그럼 우리 문제를 해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만의 경험까지 접목을 시키라는 거예요. 무조건 듣는 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재무를 이렇게 잘했는데 지아씨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제 말을 듣는 게 좋겠어요. 그걸 참고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를 잊어라. 특히 과거의 성공을 잊어라. 제일 찌질한 놈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나 옛날에 뭐 좀 했는데 나한테 지금 이런 대우를 하냐 이런 애들. 이런 애들하고는 뭐 모르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나중에 계속 끝까지 충고해줬는데도 아직도 이런 얘기 하면 이런 애들하고는 안 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쁜 것들은 항상 빨리 배우니까. 과거의 영광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잊고 그거 생각할 시간 없고
과거 얘기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된 놈이 못 봤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옛날에 실수로 잘 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은에서 미친으로. 그러니까 캐논 회사 CEO인데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해요. 캐논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좋다고 말하는 걸 하면 누가 이미 하고 있다. 완전 보면 막 니네가 이거 하겠어? 이거 너무 막 너희가 하기엔 큰 거 아니야?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렇죠? 처음에 이제 블로그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저렇게 다 빼니까 150만 원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스터디를 정말 잘 하고 싶었어요. 빔 프로젝트도 없었을 때고. 그래서 한 달에 쓴 100만 원이 거기였어요. 9시간, 10시간 빌려서 다 녹화를 한 거예요. 언젠간 이걸 컨텐츠로 써먹겠다. 거기서는 정말 심하게 미친 짓이라고 했죠. 처음에 이제 블로그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블로그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강의만 하고 슬라이드만 놓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미친 거다. 누가 이거 보러 오냐. 나도 안 보는데. 하지만 그걸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이제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저희가 잘하면 책도 쓸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되게 많은 기회들이 생겼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왜냐? 미친 짓을 하면 상대방이 모방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모든 것들이 빨리 매뉴얼화 되기 때문에 좋은 거라면 금방 따라잡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못 본 사이에 남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해야죠. 우리 지금 여기 아파트에서 이렇게 회사 하는 것도 남들 보면 다 미쳤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미친 짓을 해야 성공을 해요. 하지만 막상 이렇게 알고 보면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미친 짓들. 경영도 미친 짓을 해야죠. 비교를 하자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라. 한 무대에. 옛날은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배웠고. 근데 이제는 그 무대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텍이라는 회사에 있지만은 거기 무리에 있으면 저랑 같이 뭐 이렇게 회사 내려가신 분들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인생 망칠 것 같잖아요. 회사도 멈추고.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있는 분들이 프로페셔널해지면 뭐 같이 모일 땐 같이 모이더라도 이런 자유스럽게 벗어나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오고 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얼마나 속도를 빨리 가게 하느냐, 빨리 가느냐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방향을 바꾸는 게 좀 좋겠더라고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얼마나 더 빨리 갈까 이런 경쟁이 아니고 정말 다른 길은 없을까, 더 훌륭한 길은 없을까,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믿을만한 직원보다 더 중요한 건 미쳐 날뛰는 직원이죠. 그러니까 형태 씨도 잘할 때는 믿을만하게 일 처리를 할 때보다 그 CSS 한다고 막 재밌다고 미쳐 날뛸 때가 더 잘 하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